개그맨 생활하다가 한 달에 뭐 많이 벌어야 한 150에서 한 160? 170 벌다가 이제 가게를 운영하면서 지금은 한 달에 고정적으로 한 4, 5천 정도 벌고 있는 예전에 개그맨 했던 김조라고 합니다. 무명 개그맨 분들은 수입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쵸, 거의 없죠. 뭐 근데 수입이 있으셨네요? 저는 뭐 돌잔치나 뭐 이런 거 가가지고 뭐 구걸해가지고 뭐 행사 좀 이렇게 달라고 해가지고 아 이거 좀 창피한데 이렇게 얘기하기가 지금 좀 창피해. 그러면 식당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2년 정도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2년 만에 한 달 수입을 40배나 늘리셨어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도 잘 될지 몰랐거든요, 솔직히. 근데 뭐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많이 찾아주시니까, 또 개그맨 했었던 걸 또 장점을 살려서 말도 많이 걸고 하니까 제가 손님들한테 그러니까 저 보러 오시는 손님들도 많거든요, 사실은. 진짜요? 뭐 죄송합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뭐 단골은 많으세요. 근데 조금 못해서 예. 많지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갑자기 진짜요 이렇게 물어보실지는 몰랐는데 아 진짜 뭐 보통 원래 이거는 뭐 이렇게 그런 말 잘 안 하시지 않으세요 원래? 보통 뭐 진짜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처음 봐가지고 당황해서 마스크가 자꾸 내려가네. 죄송한데 어디 나오셨죠? 깔짝깔짝 나왔어요. 그냥 코미디 빅리그라는 프로그램 했었고 뭐 했다고 하긴 좀 그래요. 사실은 뭐 나와서 그냥 뺨 한 대 맞고 들어가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개그맨 생활을 몇 년 하셨던 거죠? 그래도 이제 무명으로 한 10년 정도 했었죠. 계속 사실은 연차가 쌓일수록 사람들한테는 신인인데 이제 연차는 뭐 10년 넘게 중고 신인이었죠. 계속 중고 신인. 그렇게 10년이나 하다가 그만두시고 식당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아 쉽지 않지 않았어요. 되게 쉬웠어요. 왜냐면 모든 일이 10년을 했는데 안 되면은 포기를 할 줄도 알아야죠 사람이. 이 꿈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맛을 볼 만큼 맛을 봤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내려놓을 때 되게 쉽지 않지 않았어요. 되게 쉬웠어요. 저는 빨리 접고 싶었어요. 그냥 빨리 끝내고 뭐든 하고 싶었거든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개그맨 하실 때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사람들 비위 맞추는 게 솔직히 되게 힘들어요. 뭐 행사라도 하나 받으려면은 돈 있고 이러신 분들 앞에 가가지고 뭐 자꾸 뭐 딸랑거려야 되고 뭐 노래도 한번 해야 되고 뭐 쇼도 막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를 되게 막 초라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뭘 열심히는 하고 싶어서 시간을 빼는데 그냥 아이디어라는 게 사실 회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서로 뭐 주저리주저리 떠들다가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뭐래도 하면은 뭐래도 만들어내고 뭐래도 할 때지만 이게 개그맨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딱 짜자 2시간 짜면 이만큼 나와 하면은 저는 24시간 짜겠어요. 12개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20시간을 짜도 안 나오고 3일을 짜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사실 그 시간은 되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식당이라는 거는 제가 3시간 일하면은 3시간에 대한 페이를 받을 수도 있고 4시간 일하면 4시간에 대한 페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개그맨을 그만두게 저렇게 하면 턱 약간 2개 나오지 않나요? 혹시 좀 잘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본다고 그래가지고. 개그맨을 그만두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그 시간탐험대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하다가 안경을 벗고 촬영을 했어요. 뭐 렌즈라도 사실 끼면 되는데 리얼을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 감독님이. 그래가지고 조명 하나 없이 그 깜깜한 데서 촬영을 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목이 부러졌어요 그때 당시.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 누워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다가 좋은 기회가 돼서 내려와서 식당을 하게 됐죠. 좋은 제안이라는 게 이제 저보고 1년만 고생하면 저한테 이제 가게를 열어줄 수 있으실 것 같다고 해서 대신 제가 열심히 목숨 걸고 한다는 전제하에. 아는 형님이 가게를 그냥 열어준다고요? 예.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가요. 누가 사실은 열심히 한다고 가게를 열어주겠어요. 근데 이제 개그맨 할 때 제가 숙소 생활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뭐 너무 잘 되고 계신 뭐 조세호 씨, 남창희 씨랑 숙소 생활을 했었는데 그 형들의 친구세요, 친구. 네, 그때부터 이제 저도 10년을 같이 이제 숙소 생활하니까 알고 지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형님이 식당으로 이제 성공을 많이 하신 형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내려와서 너도 형 일을 배워보지 않겠냐, 그럼 너도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한테 제안을 처음에 주셔서 그게 갑자기 병원에 누워있을 때 생각이 나가지고 바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치료받고 나서 바로 내려오게 됐죠. 내려오게 되셨을 때 예. 그 돈을 좀 모아 놓으신 상태였어요? 7, 8천 원 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차비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창피해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사실은. 앉으세요. 내려오시자마자 성공하신 형님이 바로 이렇게 가게 차려주신 건가요? 아니죠. 아무것도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데 처음부터 좀 배워봐라 해서 주방에서 설거지부터
그리고 손님들 응대나 접대나 이런 것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우고 한 1년 뒤에 이제 가게를 오픈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 형님 가게에서 배우셨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형님 가게에서 1년 열심히 배웠더니 이렇게 큰 가게를 차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차려주신 건 차려주신 건데 제가 이제 열심히 여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형님한테 이제 돈을 갚고 있죠. 이 가게를 차렸을 때 저희가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어쨌든 터전을 만들어 주신 거고 이제 수입을 일정하게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죠. 1년 정도 이렇게 일을 배우셨잖아요, 식당 예, 일을. 예. 처음 식당 일 배울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좀 솔직히 후회도 좀 있었어요. 후회는 있었어요. 왜냐면 칼질도 뭐 안 해봤으니까 손도 많이 비고, 특히 뭐 제가 좀 비위가 약해요. 근데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게 나오면 그거 이제 막 손으로 건져내야 되고 막 헛구역질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처음 일할 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 내려왔을 때는 이거 아니면 아니겠다, 그리고 진짜 목숨 걸고 내려오겠다고 제가 약속을 하고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고 지금은 또 아무렇지 않게 적응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앞에 산이고 되게 외져 있는데 장사가 되나요? 이게 IC 앞에다 보니까 유동 인구는 없겠지만 유동 차량들이 많아가지고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 이렇게 장사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크게 하시면은 좀 힘드진 않으세요? 제가 그 개그맨 생활 10년 동안 하면서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 뭐 서러움도 많고 고생한 게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시간타운데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에도 심지어 안 나왔어요. 갑자기 똥을 먹으라고 하더라고, 저한테. 똥도 찍어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뭐 이거는 뭐 고생도 아니죠, 사실. 사람 똥을요? 그렇죠. 뭐 사람 똥을 먹었죠. 그 고증을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왕의 똥을 먹어서 이제 건강 상태 체크를 해야 된다거나. 근데 그게 사실 방송에 나왔으면 제가 억울하지도 않은데, 지금 여기서 고생하면 그래도 수입이 있잖아요. 근데 똥 찍어 먹고 그냥 저만의 추억으로 그냥 남았으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뭐 이거는 뭐 고생도 아니죠, 사실. 맛이 어떠셨어요? 똥 맛을 뭐 무슨 맛이냐고 하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냥 써요. 똥을 드시라고 했잖아요. 그때 예. 기분이 어떠셨어요? 뭐 그냥 먹으라니까 먹은 거죠. 아, 예, 기분 저는 나쁘진 않으셨어요? 솔직히 안 나쁘면 그게 좀 그렇죠. 좀 많이 나쁘죠. 아니 사람한테 사람 똥을 먹으라고 하면 무슨 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이제 촬영을 하고 나서 PD님만 믿었죠. 그때 당시 PD님만 뭐 어떻게 재밌게 나가겠지. 근데 뭐 나와야 뭐 이게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추억으로 끝났으니까. 다 연출이 아니라 다 실제로 그렇게 아유, 하나요? 예, 다 실제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거예요. 이제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된장에다가 고추장 좀 섞으면 똥 같거든요, 사실. 그냥 그렇게 해서 하면은 뭐 연기를 할 수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진짜 똥을 먹고,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피디님은 뭐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좀, 그래요. 좀 서로 안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좀 그 생각도 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나? 이 생각도 솔직히 하긴 조금 있었어요. 그냥 그때 당시 중고 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걸 해서 내가 웃길 수 있다면 해야지 라고 해서 사실은 똥도 찍어 먹고 벌레도 먹고 아궁이에 숯도 먹고 뭐 오줌으로 세수도 하고 뭐 다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너무 잘해야 된다는 강박도 있었고 너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강박도 있었고 뭘 해야 된다는 강박을 갖고 있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편안하게 그냥 저는 지금 개그맨 하라고 하면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왜냐? 이럴 게 없어요. 그냥 안 하면 안 해도 돼. 안 웃겨도 그냥 말어. 그냥 나 이거 하면 돼. 사실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가능한데, 그때 당시는 왜 이렇게 또 움츠려 있었고 선배들도 무섭고 형들도 괜히 막 눈치 보이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당당하게 하니까 오히려 더 재밌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지금 형들 만나면 그래요. 개그맨 같이 했던 형들도 야 그래도 많이 멘트가 많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속에 다 있던 건데 맨날 이러기 바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더 뭐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다시 개그맨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시 하고 싶지 않다 했는데 예. 미련은 아예 없으신 거예요? 예, 아예 없어요. 여기에 집중해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는 데 되게 만족을 하면서 그냥 재밌게 여기 분들 웃겨가면서 사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장사가 잘 되셨어요? 아시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길 건너편에 양평해장국 집이 있거든요. 거기가 전국 양평해장국 매출 중에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하나 더 저희가 열심히 하자 해서 새벽 5시에 문을 열었었어요. 여기 아침 장사 손님을 더 저희 이쪽으로 끌어오려고. 그때 많이 그래도 홍보도 되고 그리고 많이 알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며 가며 소문도 많이 나고 그래서 지금 좀 장사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카페를 또 해놨어요. 저 시설 때문에도 오시는 분들도 지금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놨거든요. 다 무료인가요? 다 무료예요. 부대찌개가 8,000원이잖아요. 여기는 9,000원이에요.
부대찌개 9,000원인데 가격을 다 주시면 남나요? 다행히도 저희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기 때문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매출이 3천만 원, 4천만 원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남겠지만 그 이상을 훌쩍 뛰어넘으면은 남는 게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시는 거죠? 저번 달은 9,500 했어요. 9,560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얼마 정도 남아요?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남는 것 같아요. 혹시 사장님만의 장사 노하우가 있으세요? 저희가 원래 처음에는 농심살이면 이거 하나만 썼었어요. 이 근처에 오뚜기 공장이 있어요. 혹시나 그 손님들 오셔서 기분 상하실까봐 두 가지로 저희가 갖다 놓은 거거든요. 실제로도 오세요. 이거 보시고 재밌으시다고. 뭐가 재밌어요? 그냥 이렇게 처음에 쓰다가 자기들 것도 이제 쓰신다고 고맙다고 약간 자부심 같은 게 있으시더라고 그분들도.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오시면은 이제 오뚜기가 더 많이 나가요 막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뭐 그래요 뭐 이런 얘기 하고 하면은 또 재밌기도 하고 그냥 그분들도 아시겠죠. 그냥 농담인 건 아시겠지만 그냥 기분 좋게 웃으시면서 식사하시는 거 가는 것 같아요. 개그맨 생활을 했을 때 뭐 아이디어 짜고 뭐 이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식당에도 어떤 걸 반영하면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평소에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도 또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있나요 이런 아이디어? 뭐 구상 중입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뭐. 소주가 3,000원이네요? 예, 주류는 다 3,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싸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식당이지 술 파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이렇게 3,000원으로 해드려도 괜찮습니다. 음료도 1,000원인데 거의 뭐 원가에 주시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남죠 당연히. 어떻게 원가예요 1,000원이? 뭐 1,000원이 원가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남으니까 1,000원에 드릴 수 있는 거죠 저희가. 1,000원이면 그래 많이 남지는 않아도 저희가 손해 보면서 팔지는 않으니까. 카운터 주민분에 머리끈도 있고 상비약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내셨어요? 식당으로 성공하신 형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 다 제가 적어가지고 반영을 한 거거든요. 어쨌든 손님들이 오셨을 때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거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손님들한테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다 해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게 사람들한테 좀 재미를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쑤시개 같은 것도 되게 단순한 거지만 좀 재밌게 뽑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저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좀 신기하다고 이거 한 번씩 무조건 해보시고 가시거든요 손님들이. 2년 만에 극과 극의 삶이잖아요. 주거 환경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반지하에 살았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여름에는 습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뭐 더 춥고 뭐 좀 이렇게 반지하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은 가정생활을 아파트에서 하고 있고 저희 이제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게 사실 뭐 개그맨 생활 할 때는 어쨌든 수입을 많이 창출을 못했기 때문에 아들한테 애기한테 해주고 싶었던 게 많았는데 마음만 그렇지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음이 항상 아팠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고 집을 옮기게 됐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건 저희 아들 방이 생긴 게 사실 그게 가장 좋아서 그거 때문에 이사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들이 친구들이랑 같이 뭐 그런 얘기 한다더라고. 너 어디 살아? 했을 때 아파트 산다고 하는 게 내심 부러웠을 거예요. 우리 아들도. 근데 이제 지금은 어디 살아 했을 때 이제 같이 사는 이제 아파트 사는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